They said I wouldn't make it, now they looking puzzled. They said I wouldn't take it, I done go and hustle. Have a blast, got the drinks pouring. Take a risk like it's a short thing. Going in, yeah, I'm going all in. Getting flued out, yeah, you can bring a friend. Come forward and dip in your toes. Let the rhythm take control. 바이크를 이제 풀 커스텀을 하게 되면은 이제 뭐 만약에 휠을 바꾼다 하면은 뭘 같이 해야 되는데 그걸 왜 같이 해야 되는지 아니면 안전성의 문제도 있고 그런 거 전반적인 걸 아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커스텀을 이제 소위 이제 우리 유저분들이 네. 이제 신차나 중고차를 사서 커스텀을 하고 싶다. 근데 이제 이게 결과적으로 나만의 커스텀, 나만의 이런 것도 다 좋아. 디자인도 좋고, 멋있는 것도 좋은데, 결과적으로 이게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셋째도 안전, 그리고 나서 안전을 확보하고 나서 편의점. 내가 이게 이제 커스텀 차량을 탔을 때, 네. 핸들도 하고 싶고, 뭐 좀 와일드하게 폼도 좀 잡고 싶다. 근데 나는 키가 작다. 네. 그 1편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커스텀은 말 그대로 사용자 정의라고 했었어요. 제이씨가 키가 작다고 해서 뭐 레이크아웃을 못하는 건 아니지만 이거를 제작하시는 분들이 이제 조금 이제 리더를 조금 잘못하고 있지 않나. 그분들도 이제 탓할 게 못 되는 게 우리 국내에서는 저희처럼 이렇게 그 수제작을 하는 거라 있기는 한데 조금 그 환경들이 좀 위협한 것도 없지 않아 있고 또 그쪽 이 같은 종사자들이 정말 엄청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기술을 이제, 하시는 분들께서. 저도 이제 외국에서 뭐 네. 91년도 어릴 적부터 해서 2000년도 때 한국으로 와서 네. 지금 벌써 30년이라는 세월을 이쪽에 하고 있는데 이제 기술 개발 쪽에 투자를 많이 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이제 이런 환경을 갖추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국내가 아직까지는 조금 많이 어렵죠 환경들이. 이제 오늘은 교육 받으러 왔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이제 궁금한 것들을 몇 가지를 추려왔어요. 이렇게 프론트, 바디, 리어 순으로 해서 몇 개 물어보고 싶은데 얘는 지금 휠이 없어서. 네, 이 차도 이제 프론트 휠을 굉장히 넓은 그 펫타이어라고 큰 사이즈를 이제 하게 되는데 보통 그 휠을 뭐 26인치를 해야 된다, 30인치를 해야 된다, 뭐 통상들 이렇게 인치 수가 다 커요. 근데 이 차에 이게 이제 그 이너 튜브라는 건데 이너 튜브, 아웃 튜브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쇼바예요. 얘가 이제 아래 위로 작동을 하는데 휠을 선택을 하기 이전에 가장 중요한 거는 얘가 여기서 얼만큼 최대한 브레이크를 잡았을 때 하중이 앞으로 쏠렸을 때 이게 어느 정도 올라가느냐. 최대치를 나타내는 게 스트로크라는 거리를 말하는 게 이제 스트로크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부하 기준에서는 통상 한 150mm가 왔다 갔다 하는데 바깥에 보면은 이제 외부 차량이 지금 한 대 수리차 이렇게 왔는데 그거를 보면서 저희 차량이랑 왜 트리플을 해야 되는지 멋으로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 차량이 똑같은 브레이크, 저쪽은 저희가 이제 요번에 출하하고 지금 요 잠시 들어와 있는 차량인데 이 차는 이제 이게 트리플이라는 그 파츠입니다. 이건 이제 순정. 예. 순정에 색을 칠한. 그렇죠. 예. 원래 자기가 생산될 때부터 장착되어서 나오는 순정 상태예요. 이게 감아 보시면은 이쪽 구간이 굉장히 짧죠. 네. 그래서 이제 이게 150mm가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여 봐야 요거밖에 안 움직여요. 그래서 이게
원래는 21인치만 인치수가 요만큼 요 타이어가 여기까지 오니까 넉넉하니까 작동을 그만큼 하니까 편하게 탈 수 있는 거고. 예. 그리고 26인치를 꽂게 되니까 여기가 부딪히니까 어떻겠어요? 이걸 더 이상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럼 인위적으로 더 못 올라가게. 그렇지. 안에다가 이제 인위적으로 오일 양이나 이런 거를 갖다가 해 놓으니까 실제로 그냥 달리는 것은 고사하고 실제로 이렇게 타서 네. 핸들만 이렇게 해도 차가 굉장히 이 바디가 움직이는 게 어? 롤링이 굉장히 심해요. 볼까요? 뒤에서 보시면은 자 보세요. 예. 움직임이 굉장히 크죠. 핸들이. 뒤에 바퀴도 같이 그렇죠, 통째로 그렇죠. 움직이고. 왜 그러냐면 여기가 굉장히 꽉 잡아 놓으니까 회전비는 같은데 이 샥이 부드럽게 들어가면서 돌아가야 되는데 딱딱하게 이게 뻣뻣하게 이렇게 돌아가니까 이 어깨가 돌아가는 거예요. 사람하고 똑같다 보시면 돼요. 근데 몸이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이제 요거를 타보시면은 네. 실제로 예, 여기 봐보세요. 조금도 움직임이 없어요. 예, 그렇죠. 네. 이 바디 자체가 벌써 거의 가만히 있다시피 하는데 얘는 굉장히 스윙이 커요. 그러다 보니까 코너를 들어가서 하다 보면은 차가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굉장히 위험하다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저희 여기 샥의 안에 이제 포크부츠라고 네. 이거를 쇼바 스트로크를 다 막아놨는데 한번 제가 스윙을 해볼게요. 네. 굉장히 많이 움직이죠. 네. 네. 오. 네. 굉장히 많이 움직이죠. 네. 근데 이 차량을 보면은 똑같은 하중으로 제가 해도 거의 조금밖에 안 움직이잖아요. 되게 부딪힐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이게 타면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조금 커스텀을 할 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조금 기술적으로 조금 가지고 근데 기술을 손님분들 중에 이거를 막 그다지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분들이 간혹 예, 그래서 계신 이제 것 같아요. 기술진들이 조금 그거를 저한테 만약에 대표님 저는 이게 부하에다가 30인치 해주세요. 저는 그 사람 보고 돈 쓰고 그냥 죽으라는 소리예요. 저는 그걸 돈을 싸들며 치고 와도 저는 이 상태에서 30인치 꽂으라면 안 꽂아줘요. 그 실제로 부하가 소프트웨일이 30인치가 올라간다는 거는 퍼포먼스 차량, 말 그대로 전시 차량, 그거는 탈 수가 없는 차량이에요. 그게 뭐 간간히 이 사람들은 조금씩 그걸 타고는 다닌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또 실제로 저는 그거를 타보니까 저는 힘들더라고. 이것도 조금 힘들겠죠, 얘도. 많이 힘들죠. 네, 근데 이제 이쪽 차량들은 이 구조학적으로 설계를 해서 마무리를 해놓으니 이제 정상적인 작동을 하겠죠. 그리고 이제 하다 보니까는 뭐 이렇게 세우는 거나 돌리는 거에서도 훨씬 수월하게. 그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사륜은 노면을 내구 포인트를 네. 잡고 있지만 이륜차는 말 그대로 이륜이잖아요. 네. 앞에 뒤에 쪽만 이렇게 잡혀 있다 보니까 요쪽 차량이 그 5도거든요. 네. 조금 더 길죠. 옆에서 봤을 때. 네. 네, 근데 얘는 보면은 각도가 없다 보니까 스탠다드죠. 네, 네. 약간 여기서 봐도 바로 보이는데.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왜 그러냐면은 요 뒤에서 한번 찍어 봐 주실래요? 뒤에서. 요 삼각형을 나타냈을 때 무게 중심을 앞으로 조금 더 해놓으니까 무게가 엔진의 무게가 분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핸들이 가벼워질 수밖에 없겠죠. 네, 네. 그러니까 그걸 보고 중심간 이동이라고 하는 건데 네. 공학적으로 그거는 답이 나와 있는 거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설계 부분, 그 다음에 이제 뭐
작동되는 부분, 심지어는 뭐 공기 역학까지도 많이들 적용이 돼요. 그 실제로 보면은 이게 그 내연기관 중에 공맹식 엔진이라고 해요. 네. 그 할리 데이비슨 엔진은. 이게 우리가 스포일러라는데 친스포일러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면은 이게 스포일러예요. 네. 근데 이제 공냉식은 말 그대로 엔진을 식혀주기 위해서 냉각핀이라는 게 있는데 네. 왜 스포일러를 한 이유가 공기 저항을 많이 안 받고 차가 이렇게 뻗어나가는 것도 있겠지만은 공기를 와류라는 그 공기 역학에 나오는 와류 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공기를 모아서 집합해서 한 구간을 집중적으로 바람을 모으게 되면은 냉각이 굉장히 빨리 됩니다. 냉각에 이제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근데 뭐 실제로 이걸 보면은 앞에 막아놨죠. 네. 막았는데 요 양쪽에 구멍만 이렇게 있는 거예요. 예, 사실 이게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엔진에 열도 많이 가고 그 레귤레이터라고 있는데 그거는 전기장치인데 네. 발전기에서 배터리로 충전을 해주는 장치가 냉각이 돼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그게 요 뒤에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막혀있는 거네요. 네, 막아버리면은 거기서 고열이 일어나서 나중에는 그 전기장치를 망실까지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돈이 또 들어가는 경우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네. 저희들이 이렇게 그 라운딩을 이렇게 안으로 다 모아놓은 이유는 네. 달렸을 때 주행풍이 이렇게 맞았을 때 옆으로 째지고 요 중간은 바람을 모아서 와류가 빨리 생기면서 더 강한 힘을 똑같은 풍량의 양이 더 많은 똑같은 풍량으로 더 큰 최대 효과를 얻기 위해서 여기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뭐 조금 역학적인 것들이 차에 많이 적용도 많이 되죠. 이런 기름 탱크, 그 다음에 앞에 프론트 핸더, 그 다음에 라이트 실, 리어 핸더 이런 것들도 뭐 인체적인 뭐 공학적인 것도 많이 전복을 많이 시키는 편이죠. 그 시트도 마찬가지고. 얘도 그러면 일부러 이렇게 약간 더 굴곡지고 한 게 바람 저항. 그렇죠. 있어서. 네. 그리고 또 오늘 처음 알게 됐는데 이 트리플리 각도가 저는 5도만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해외 제품은 6도까지 있다고. 예, 뭐 6도, 12도, 5도 뭐 그런 3도짜리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저희 그 밑에 선배들이 이제 오래된 메케닉들이 이제 커스텀을 제작을 하면서 이제 약간 퍼포먼스도 없지 않아 있는데 공식적으로는 10도, 5도, 3도가 가장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이상적이다. 예, 6도를 해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뭐 1도 차이가 사실은 크게 상관은 없는데 사실은 여기가 0도시라고 봤을 때 1도가 각도가 1도가 조금만 늘어지면 여기서는 벌써 거리간 각도이기 때문에 더 길어지겠죠. 그래서 1도 차이가 상당한 차이를 내게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저희가 10도까지는 제작을 해서 지금 장착을 하고 있는데 10도를 해도 주행하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어요. 근데 그 이상이 조금 넘어가면은 국내 실정에서는 조금 안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은 좀 무리한 각도를 하게 되면 그거는 뭐 안정성이고 편리함이고 상관없이 조금 이제 무리수는 오겠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삼박자가 맞아야 되는데 이 스트로크에 대한 완충 작용, 예, 그리고 렉의 각도, 이제 그다음에 핸들 포지션, 그다음에 이제 이 차량의 중심감 무게를 이동하는 거,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우리가 그냥 육안으로 말로 그냥 막 대충 이렇게 제품들 시켜서 장착을 하다 보니까 꼭 하나의 밸런스가 깨지면 여러 가지 우리 사람도 그냥 뭐 감기 왔다가 방치해버리면은 독감 넘어가고 독감이 폐렴되고 폐렴이 다음에는 이제 망실까지 오는 수 있는 상황하고 똑같이 바이크는 특히 원주 분할로 해서 그 원주 분할이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지름을 야는데 그 지름을 예를 들어서 여기서 여기까지 반지름, 여기서 여기까지
직경이라고 이야기해요. 네, 이 직경이 반지름을 계산을 했을 때 심지어는 타이어를 교환하고 웨이트 밸런스를 안 봐주면은 여기가 나가버려요. 여기가 뭐가 있냐, 베어링이 있거든요. 베어링이 끼껏 커봐야 한 요만해요. 아주 작아요. 예. 근데 여기서 이제 자꾸 이렇게 스트레스를 주면 여기가 힘들어 하겠죠. 그러면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베어링이 빨리 나가겠죠. 망실이 오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세세한 부분들까지도 심지어는 우리가 손님들 타이어를 갈았을 때 꼭 어떠한 경우에도 휠을 하고 휠을 인지업을 하고 이게 다 떠나가지고 타이어만 교환하시더라도 분명히 웨이트 밸런스는 꼭 봐주셔야 돼요. 예, 그거는 제가 이 휠 밸런스에 대해서는 분명히 제가 그거는 손님들한테 꼭 순정을 갈든 뭐를 갈든 무조건 타이어 교환 시에는 무조건 휠 밸런스는 꼭 봐주셔라. 그래서 이제 바이크나 나한테도 그만큼 지장이 없는 거거든요. 타이어도 되게 중요한. 그럼요. 타이어도 굉장히 이제 중요하죠. 예. 그리고 저희가 네. 설계를 할 때는 순정을 기반으로 역설계를 하는 거지, 그걸 임의적으로 제가 결정을 하고 제가 하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예, 가끔은 있는데 그래도 이제 순정을 토대로 기반으로 해서 조금씩 수정을 하는 게 그 이상은 벗어나지가 않습니다. 벗어나게 되면 이제 무리수가 없는 너무 거죠. 이 회사가 할리 데이비슨 뭐 대기업이다, 뭐 중견기업이다, 이런 분들이 정말 조그만한 것부터 하나씩 만들어서 여기까지 올 때는 그만큼 기술력을 최대한 확보를 하고 있다는 거죠. 저희들은 이제 그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즉 말해서 기본을 바탕으로 해서 조금 더 나은 차, 조금 더 나은 차. 그래서 뭐 이 세계 빌더 대회를 나가보면은 대기업에서 저희 빌더 같은 사람들을 많이 찾아주세요. 이번에도 대회 네, 지금은 나가신다고. 올해 한번 뭐 지금까지는 좀 많이 바빠서 못 나갔었는데 이제 올해부터 아마 일본부터 해서 이제 자꾸 출전을 하려고 그 TMD 이름으로. 네, 이제 한국 들어와서 이제는 이제 저희 TMD 이름으로 이제 출전을 하겠죠. 그래서 뭐 1등은 거기서 1등을 해야 된다, 뭐 말아야 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각국에 있는 이제 빌더들하고 서로 기술 공유하고, 네, 내 거 주고 자기 것들도 좀 받아오고 서로 이제 공유하면서 이렇게, 해외에서는 그렇게들 다들 편하게 뭐 내 거 지켜야 돼 이런 게 없어요. 뭐 이거 지켜봐야 내게 될 것도 아니고. 저희 나라도 약간 공유하면서 문화 좀 발전시켰으면 그럼요. 좋겠는데. 그렇게 돼야 되는데 뭐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들이 없어요. 뭐 이 길을 가다 보면 사실은 국내에서만큼은 저는 되게 외롭습니다. 아, 그럼 이 구조가 변경이 되기 때문에 이걸 하나하나 다 깎고 만든다고 생각해봐요. 생산, 요번에 이제 독자 개발한 제품이 이게 총 5피스로 이루어지는 건데, 휠을 요런 모양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그냥 입력을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근데 입력을 하는데 네. 뭐 커스텀이 멋있게 한다는 게 커스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용자 저기 말 그대로 나한테 맞게끔 뭔가를 만든다, 없는 제품을 만든다고 해서 그게 커스텀이라고 말을 많이 쓰시더라고요.